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어젯밤에도 오고 어제도 오고 오늘도 비가 계속 옵니다. 내일 모레까지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제가 우산 쓰고 한번 공원길을 걸어보니까 시원해졌어요. 비 오는 거리, 비에 젖은 보도가 아주 새특하게 보입니다. 나무들의 이파리 아주 파랗게 보입니다. 비 오는 낙동강에 저녁 노을 짙어지면 이런 노래 있죠. 비에 대한 노래는 참 많죠. 이번에 부산 정거장 같은 것도 있고요. 옛날엔 참 많이 불렀죠. 여하튼 여러분들 훨씬 기온이 좀 내려가서 훨씬 시원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비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가 올지 그거는 예정치 못합니다. 최대 150mm까지 수도권에는 내린다고 그러는데요. 저지대 같은데 이런 데는 배수가 잘 안 되면 물이 오버돼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중국의 그 귀화를 했던 사람 아시죠? 정율성. 중국의 군가도 만들고 북한의 군가도 만든 사람 그 정율성을 광주시에서 48억을 들여서 그 기념 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 동상도 만들고 또 벽화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념 공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6.25 사변 때 북한에서 쳐내려오는 공산당 그리고 6.25 사변 때 중국에서 쳐내려오는 사람들 아무 죄 없이 우리나라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든 사람 그리고 이 본인의 그 피난길에 제가 어린 나이 7살 때 폭탄이 떨어져서 파편이 튀어가지고 제가 온몸이 다 찢겨서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권중광이 아닙니까? 저는 공산당은 제가 죽어도 제 아들 딸들에게 절대로 공산당과는 대화도 하지 말아라. 공산당은 인간이 아니다. 애매한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다치게 한 거.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 그 러시아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50만 가까이 사상자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 사상자에 끼었다면 어떨 겁니까? 그 억울한 걸 어디다 허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산당은 안 된다. 근데 정율성 중국으로 귀화까지 했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의 그 군가를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기념 공원을 만든다. 동상도 만들고 벽화를 한다. 이건 안 되지요. 안 돼. 여러분들 이건 안 돼. 광주에 사는 시민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은요. 죽기 전까지 광주에 한 번도 그쪽에 가는 일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런 걸 시민의 합의가 돼가지고 그 시장이 거기다가 그렇게 기념사 공원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요. 이부 공산당에 그 추종했던 사람, 그 6.25 사변이 일길 적에 했던 공산당을 추종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을 우상하고 그 사람을 갖다 높이 떠받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광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같이 동조한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저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친일은요, 애시당초 왕조 이씨 왕조 말에 그 외침에 들어올 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그쪽에 그저 그 왕조 시대에 일본에서 그게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갖다가 30년간 착취했죠. 근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반성하고 보상도 했잖아요. 몇 번도 사과도 했잖아요. 지금 중국이 사과했습니까? 이북이 사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기념공을 만든다? 야, 그 사상이 어딘지 진짜 의심스럽네요. 진짜 의심스러워요. 광주 한중 우호위에 공원 조성 48억 투입. 예, 내가 볼 때는요. 이래서 광주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른 지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입을 삐죽삐죽하고 옆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화순군은 고향집 복원하고 사진 전시. 참 정말 돈도 많은지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공산당도 좋다, 중국도 좋다, 뭐도 좋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전애들은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얼마나 그때 그 기업들을 갖다가 곤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필요에 의해서 무역은 할 수 있지만 이 지금 현재 안보를 위해서는요, 우리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광주 시민들 안보를 위해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6.25 사변 때 광주까지 공산당이 안 내려가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요, 정말 피비를 내는 그 전쟁터를 눈으로 봤냐고요. 봤어요? 지금 현재 그 강기정 시장 봤어요? 당신들은 아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이게 이 집이 그 정일성이 그 생가랍니다. 옛날에 살던 집이랍니다. 그걸 뭐 새롭게 뭐 복원하고 뭐하고 한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 1914년 정도나 18년 태어난 날들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뭐 그쪽에 중국으로 다 다니고 그래서는지요. 뭐 지금 현재 제가 찾아봤더니 1914년 아니면 1918년에 태어난 거다. 이렇게 거기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은 1979년에 76년 1976년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정일성을 기념하는 공원을 광주광역시가 48억을 들여 조성 중이다. 광주광역시는 정일성의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거는 젊었을 때 처음에 갔을 때 갈 데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이후 나이 먹을 때가 문제예요. 그쪽에가 사상적으로 중국과 이북을 지지한 거 아니에요? 한중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명목으로 10여 년 전부터 정일성로를 비롯한 기념관과 동상, 정일성 음악제 등을 마련했고 전남 화순군도 비슷한 사업을 했다. 아 진짜 이 전라도 이 전라남북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광주 사건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요. 이번에 잼버리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자긴 죄가 하나도 없대요. 응? 그걸 유치한 사람, 그걸 집행한 사람이 그 도지사가 아무 죄가 없대. 참, 야 정말 너무하다. 인간들이 몇백 년 사는가, 얼마나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겁하게 굴고 이렇게 그저 모르쇠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십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단순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6.25 전쟁 때 국군과 맞서 싸운 북한과 중공의 군가를 여러 작곡한 인물을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기념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순에 그 정일성 그 생가 있는 데를 이렇게 복원한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광주시는 동구 불로동 일대 878평방미터의 정일성 역사공원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정일성의 삶과 음악 세계를 기린다는 광장, 정자, 관리,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돈도 참 많어. 아이고. 그저 문통때 그냥 전라도 쪽에 그냥 예산을 팍팍 질렀는가. 토지 보상비를 포함 예산 48억 원이 들어간다. 2019년 당초 계획된 예산은 38억 원이었으나 토지 보상 갈등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면서 사업비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남 화순군은 2019년 정일성 고향집 12억 원을 들여서 복원했다. 이곳에 전시된 사진에는 정일성이 항미 원조 저 중국이나 이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좌파들이 쓰는 말이에요. 미국을 대항하고 저 조선 북한을 그 원한다. 북한을 원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북한을 돕는다. 항미 원조. 저 중국어 북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정일성이 항미 원조 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라는 설명이 부터 논란이 일었다. 말도 안 되고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절대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뭘 남겨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 이북도 좋고 중국도 좋고 그저 한국은 뭐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한국은 뭐 그런 거예요 뭐예요? 6.25의 중국식 표현인 항미원조는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왔다는 뜻이다. 북한 침략이라는 6.25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는 말이다. 정일성의 본명은 정부은, 부자 은의 은자, 본명인데 생년은 1914년 또는 1918년 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4년인지 18년인지 그건 기록이 잘 몰라요. 뭐 중국으로 떠다니겠습니까? 출생지는 광주다. 광주와 화순에서 학교를 다녔고 의열단장 김원봉이 그 공산당 그 김원봉이 지난번에 뭐 보훈처에 뭐 애국지사라고 했다가 그거 취소시킨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때 했던 그 김원봉이 공산당. 중국 난징에 세운 조선혁명군 사정군사 조선혁명군사 정치간부학교에 들어갔다. 율성이라는 이름은 김원봉이 음악으로 성공하는 뜻으로 지어줬다고 한다. 이 사람이 정일성입니다. 정일성. 중국 고고 이북에 가서 그렇게 성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남한에 보니 어떻게 할 건가.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 중국 시인의 가사를 바탕으로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의 자제, 우리는 인민의 군대, 두려워 않고 굴복 않고 용감히 싸우네. 이 중국의 이 군가의 그 행진곡 그 곡입니다. 반동무리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반동무리 쓸어버릴 때까지라는 거는요. 이건 미국과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반동자. 마쩌둥의 기치를 높이 날린다. 중국 그 모 대통령의 기치를 높이 날린다. 이게 중국의 그 행진곡인데요.
중공군은 이 노래를 6.25 내내 국군과 유엔군에 맞서 싸우며 불렀다. 이후 중국 당국은 공명을 중국인민해방군 행진곡으로 이름을 바꾸고 중국군 공식 군가로 사용하고 있다. 정율성은 6.25 전쟁 전 훗날 조선인민군 협주단이 된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협주단장을 지냈다. 이 시기 북한 애국가를 작사한 월북 시인 박세영의 가사에 곡을 붙여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지었다. 행진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빨개 새끼들.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정의와 평화 위에 싸우는 전사. 정의 좋아하고 평화 좋아하네. 독재 정권이지 무슨 3대 세습 공산당이 독재 정권이지. 정의와 평화 위에 싸우는 전사. 다 이거 거짓이야, 거짓. 불의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 불의의 원수라고 그러는 건 미국과 한국 자유방을 말하는 겁니다. 조국의 완전 독립 쟁취하리라. 이 이북에서 말하는 완전 독립이라는 건 공산 국가를 만드는 거죠. 남한을 완전히 빨개 국가를 만드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쟁취하리라. 6.25 때 인민군이 부른 이 노래는 1968년까지 공식 인민국가였다. 이게 공산당 북한의 군가였다는 거죠. 조선 해방 행진곡, 조국의 아들, 인민공화국의 가시 같은 북한 군가를 짓기도 했다. 정일성, 그 가족이 누군지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광주에 조성된 정일성로 등 기념물에는 그의 친북 행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광복전 독립운동을 비롯 연안송 같은 중국 유명 항일 가곡을 작곡한 이력이 더 부각되어 있다. 정일성은 6.25 전후 북중을 오가며 활동했다. 1956년 연안파 숙청 당시 중국으로 귀화했다. 중국 사람이 된 거예요. 중국 사람으로 중국이. 1976년 중국인으로 죽은 뒤 베이징 마바오산 혁명공묘에 묻혔다. 정일성은 2009년 신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 선정되게 됐다. 정일성이요, 중국의 영웅 100인에 선정되게 됐대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기념공원을 만든다. 정부 돈 들여서. 그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절대로 이건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돈은 정치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들 돈이 아니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요. 혈세. 북한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다. 조선 28 예술영화 촬영소는 1991년 음악가 정일성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공산당 정일성이지 무슨 음악가요. 예? 완전히 그거 전쟁 때 거기 가서 있었으면서 말이지. 예? 중국으로 완전히 귀화를 했잖아요. 참 정말 이 나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고 컴퓨터 반도체가 이렇게 발달된 상태에서도 옛날보다 더 빨간불이 드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자유민주국가 속에서 편안히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여하튼 정부는 당당히 우리 국민들의 그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일성 기념공원은 철회되어야 됩니다. 때려 부셔야 됩니다. 아이고 참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 많은 정보 속에서 이북의 실정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이북 지금 이제 국민들이 평양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탈북자들 그 방송에 보면은. 근데 뭐 지난번에 평양에서 뭐 예? 그 건물 폭발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 체제가 아주 비상이 일었다고 그러던데요. 이제 결국은 이북도 폭발할 겁니다. 국민들이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화염병 던지고 짱돌 던지고 뭐는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정율성 기념공원은 당장 처리돼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다 강력히 요구하며 광주시에다가 광주 시민들에게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